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BS 토목달 리딩 강의 담당하고 있는 저는 김정훈 강사입니다. 오늘은 5월 13일이고요. 여기는 성산중학교입니다. 지금 시각은 9시 정각인데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시다시피 오늘은 또 5월 토익 1차 시험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어제 이제 비가 좀 내려서 날씨가 좀 쌀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날씨는 포근하고 공기는 아주 깨끗합니다. 시험 보기에 좋은 그런 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그 학교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입시를 지금 하고 계신데요. 모쪼록들 모든 학생들 시험 잘 오늘 치르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제 시험 치르고 나서 다시 오늘의 시험에 대한 총평과 후기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 보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기운을 한번 불어넣어 봅시다. 모두들 화이팅! 여러분들 시험 치르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시험 치르고 나면 좀 늙는 그런 느낌이 들죠. 2시간 동안 집중을 확 했더니 저도 폭삭 늙은 것 같네요. 여튼 이제 수고들 많이 하셨고, 오늘 시험은 어떻게 치르셨습니까? 잘 치르셨을 것이라 그렇게 믿고요. 총평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5, 6의 3개 영역에 대해서 총평을 해드릴 텐데요. 전체적으로는 별 5개 중에 한 3개 반 정도를 드릴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부적으로 파트별로 좀 보면 Part 5는 5개 중에 3개, Part 6도 5개 중에 3개, 그런데 Part 7은 5개 중에 4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는 한 3.5 정도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인데, 세부적으로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Part 5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이했습니다. 구조 및 어형과 어법 합쳐서 13개가 출제됐고요. 어휘가 17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구조 및 어형과 어법에 있어서 특징적인 건 뭐냐면, 구조 및 어형의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 이 자리에 어떤 품사나 어형이 들어갈까의 지식을 가지고 2개를 제거하고 나머지 2개의 선택지를 가지고 어법적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3개 있었기 때문에 총 13문항 중에서는 그런 복합적인 그런 유형의 문제가 3개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게 좀 흥미로웠습니다. 어법 문제로는 주로 그 단수명사와 복수명사를 구분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데요. 난이도가 높진 않아서 학생들이 그냥 잘 맞추고 왔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어휘와 관련해서는 눈에 띄는 문제가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비교적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첫 번째로 이제 소개하고 싶은 문제는 이제 decline, 거절하다의 타동사로 사용된 decline, 이 정답이 된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토익에서 decline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동사로만 사용되고 감소되다 라고 하는 의미로만 가르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저는 제 수업을 통해서 decline이 스펠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단어로서 거절하다의 뜻, reject의 의미로도 이제 사용이 되고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잘 맞추고 오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기대를 가지면서 그 문제를 봤고요. 더욱 재미났던 것은 이제 그 decline 이하의 오답으로 제시된 단어가 이제 decrease가 있었죠. decline과 decrease를 감소의 의미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그냥 하시게끔 그렇게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함정이었는데 잘 피해서 풀이를 하셨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휘는 이제 trait인데요. T-R-A-I-T, trait, 특색, 특징 이런 뜻이죠. 정답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토익에서는 자주 다루는 단어는 아니죠. 그래도 일정 정도의 영어 지식, 그 다음에 영어에 대한 그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아주 난이도가 있는 그런 어휘는 아니었기 때문에 맞추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문제였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문제, be factored into에서 전치사 into를 찾는 문제가 출제됐는데, 요거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factor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명사로 요소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은 학생들이 다 알지만 동사로 사용이 됐을 경우를 잘 모르실 것 같았어요. 실제로 그랬나요? 여튼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토익에서도 그렇게 자주 다루어 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제 기억 안에서는. 그래서 팩터를 동사로 이렇게 다루었을 때 학생들이 좀 난감했겠다 싶긴 했는데요. be factored라고 하면 뭐뭐를
고려 어떠한 요소로서 고려하다의 뜻입니다. factor가 동사로. 그래서 be factored 수동태로 자주 쓰이고요.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be factored into가 나왔어요. 그래서 factor A into B, 그럼 A를 B로 고려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번에는 into 이하로 고려된다. 주어 자리에는 cost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되기 때문에 어떤 비용이 자 뭐뭐로서 뭐뭐로 고려가 됩니다. 이런 문맥에서 전치사 into를 정답으로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앞으로도 저도 이제 잘 기억해 놨다가 다음번 이제 강의에 반영해서 꼭 저도 이제 수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새로 나온 어휘 그 문제로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해서 Part 5는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고요. Part 6 같은 경우에는 2개, 4개, 4개, 6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구조 및 어형이 2개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어법이 4개, 빈칸 추론이 4개, 어휘가 6개 이렇게 출제됐어요. 특징적인 것들은 별다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웹페이지가 자주 Part 6에 요즘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 달에도 하나가 출제가 됐고요. 이번 달에는 article, 기사문도 하나가 나왔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Part 7으로 이제 넘어가서 분석을 좀 해보면 Part 7 같은 경우에는 단일지문 평범, 이중지문 평범, 이중지문 어려움, 삼중지문 평범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지문이 텍스트량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중지문이 있는데 저도 읽기 싫어. 읽기 많으니까 일단 거부감이 탁 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좀 난이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구성상의 특징은 그 단일지문의 article, 기사가 제 기억으로 3개 아니면 4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일지문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기사문 같은 경우에 일단 딱 제시문을 접하는 순간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문제 구성상의 특징은 전혀 새롭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 달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시험 끝났으니까 좀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오늘은 좀 푹 휴식을 좀 취하시면서 에너지를 좀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5월달 말에 시험이 다시 한번 좀 있는데 그때 저는 총평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자, 오늘의 총평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